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가이드 최인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 그냥 조용한 흐름 7월 들어 계속 이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일 급락했었던 SK하이닉스에는 반등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3만 원 주가는 오늘 아침 못 보여주는 등 제한적 반등만 있고요. 기아차는 전일 소폭 밑골을 달면서 약간 낙폭 줄이며 마감시켰지만 오늘 역시 1%대 추가 하락하면서 어제 저점 부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셀지온 정도만 오늘 약간 매물이 나오는 곳 있는데 역시 1%대 정도의 조정이라 매물이 또 크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의 나홀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코스닥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같이 들어가는 등 역시 어제에 이은 약하지만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 쪽에서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지표가 좋았는데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불안감도 뉴욕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전일과 똑같은 패턴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엔달러와 뉴욕 외환에서부터 100엔대를 뚫었다고 하는데 니케이는 오늘도 우리보다 좀 잘 가는 모습이지만 니케이도 일단 14,000 정도에서 매물이 있네요. 계속해서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잠시 후에 만나볼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표현처럼 지수가 상승은커녕 그냥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장만의 특징은 아닌 듯한데요. 왜 횡보 중인지,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수급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전일 이 시간에 사실 한 3% 정도만 내리던 하이닉스도 오후장에 크게 화제가 됐었지만 어제 차 얘기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제여서 기관이 계속해서 차를 많이 던지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요,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밤사이 이집트 정치 불안에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2011년이었죠. 독재자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축출이 당했었고요. 그때 이제 시민선거를 통해서, 작년에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이죠.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군부에서는 야당이 무르시 퇴진 거부할 경우 행동을 나서야 된다. 48시간 안에 정치적 혼란 해결하지 못하면은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군부가 개입될 것이다. 예전에 우리 80년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 군부 시절 그때랑 뭐 비슷한 어떻게 보면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집트 반시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미국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위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회적으로요. 무르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 본질적인 이유에는 이제 무기 이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중동 쪽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를 좀 더 변동성을 만든 밤사이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뭐 더들리 총재, 연준의 더들리 총재가 발언도 했었어요. 이 더들리 총재의 발언 가지고도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양쪽 하나 축소를 지지하는 거냐, 아니면 양쪽 하나 지지를 지지하는 거냐, 이런 건데요. 결국엔 그의 입에서도 이런 말은 나왔습니다. 그는 비둘기파라고 사실 알려져 있는데요, 더들리는. 근데 이런 말을 했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양쪽 하나 축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냉키랑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의 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연준의 의원 2명이 올 가을 9월부터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를 해야 된다. 뭐 당장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비둘기파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쪽 하나를 지속하는 것보다 축소해야 된다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을 일단 시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됐고요. 엔화가 오늘 약세 100엔을 넘어갔죠. 밤사이 100엔이 넘어갔고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오면서 달러 대비 100.6엔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어젯밤에요, 미국에서요, 모터 비이클 세일즈라고 해서 자동차 판매 동향이 역시 경제 지표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자세히 체크를 안 하는데요. 기업별로 보면 GM이요. 예상보다 2.1% 높은 6.5%로 증가를 했고요. 포드가 12%보다 많은 13.4%,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예상치보다 보았던 8.2%. 이게 성장률이거든요. 전월 대비. 결국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빅3죠. 빅3가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도요타, 일본 차죠. 혼다, 예상치인 거의 10%대, 12%대 뭐 이런 약간 예상치보다 하회하기도 했지만 혼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본차의 선전도 돋보였다. 현대차, 기아차가요 전체 탑 20위 안에 15위, 19위를 장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하위권이죠. 현대차는 1.9% 증가, 기아차는 1.5% 감소. 전체적으로는 예상치 1.7% 감소보다 우호적으로 0.4% 증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사실 이런 자동차 동향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그리고 현대기아차 7월달 내수 판매를 보면은 결국에 가격 경쟁력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꺾이고 있고, 유럽과의 FTA 체결로 인해서 내년부터 또 감세 혜택이 일어난다면은 국내 시장의 자동차는 상당히 고전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아침에 사는 것 같지만 매도로 돌아섰죠. 250억 팔고 있고요. 기관도 250억 팔고 있습니다. 양합이 500억이고요. 개인이 500억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업종,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한 전기전자 업종 기관이 200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운수장비 업종 최근에 사는 것 같았는데 어제, 오늘은 8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 개인이 200억씩 나눠서 다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 상황도 안 좋고요.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옵션 풀이백의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도요, 외국인 속내는 똑같습니다. 옵션 풀이백이 상승을 하려면 주도주 빼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현대기아차 빼지 않았을 거고 삼성전자 올렸겠죠.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잖아요.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내일 모레 발표인데 10조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분기부터 실적 꺾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맞겠죠. 외국인도 기관도 적극적으로 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관은요, 자동차 업종 엔화 약세 버려야 되겠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이 자동차 비중 물량 지난주만 해도, 그리고 지난달 6월달만 해도 운수장비 8천억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포트 비중에서 조금씩 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단 하나 특징적인 건 연기금이요. 삼성전자 최근에 들어서 사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고 자동차 업종을 산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 자동차가 그래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 시즌이죠. 휴가비 좀 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일 날 오르겠지 하면서 삼성전자를 여전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전자 실적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선팀하는 개인의 전략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위안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85억, 기관 1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효과가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셀트리온이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좀 추가적인 어떤 블록딜, 대주제 블록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고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지 그런 것들을 차근히 좀 길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분식회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은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싫어하고요. 시장에서도 싫어합니다. 외국계 리포트가 매도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뭐 말씀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고용지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좁은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선물지수 242포인트 위아래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거래일제.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 개인이 섣불리 매수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근데 간밤에 이집트 불안을 제외하면은 미국은 지표 호조에 좀 올랐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에 앞서 나온 미국의 ISM 지지업 지수도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고용 항목은 별로 안 좋았다고 전해주신 바 있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지금 미국 경제가 잘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미국은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주택 경기 지표 모두 다 회복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불안 요소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질 수 있는 결국에 양적 완화 축소 논란 이런 쪽으로 해석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고용 보고서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마저 지금 상당히 예상치는 안 좋은데요. 전월 대비. 전월보다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다면은 양적 완화 9월 축소 논란은 결국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겠나. 결국에 유동성 해소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시장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요 경착륙으로 가고 있고요. 다시 미국은요 달러 강세로 인한 어떤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패권을 찾아가면서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1994년에 그린스펀이 금리를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가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그때 결국엔 아시아 시장, 이머징과 선진국의 차이가 그때도 일어났었거든요. 환율에 의해서. 그래서 외환위기가 한국 시장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시장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선진국과 이머징은요. 그런 차이가 벌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화 약세도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 다른 이머징 시장에 그다지 좋은 어떤 뉴스는 아니라는 거. 일본 시장에는 좋겠죠. 상당히 그런 부분, 환율적인 부분, 엔화가요, 제가 약세 부분에서 강세를 좀 돌았을 때 조금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103에서 93에 떨어졌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다. 한 3, 4%대 조정이었고, 결국엔 다시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가서 만약에 110엔, 120엔을 간다면은, 엔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나온 거고, 결국엔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일본 시장에 대한 뭐 펀드라든지 일본 ETF 이런 쪽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식의 투자 좀 거시경제를 좀 크게 보신다면은요, 사실 지금 시장은 한국 시장은 대기해야 되는 스탠스가 맞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한국 시장에서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일본 니케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어쨌든 엔화가 100엔에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14,000대에서 15,000대로 지난번 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라간다면은 최근에 만약에 일부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한국 시장의 그런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악재 요인으로 좀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큰 그림을 좀 이해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현금을 들고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해야 될 때다. 이런 전략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선물시장 동향도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샘플러스 김도용 멘토님, 주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도 좀 조용하지 않나 싶긴 한데 개인만 사는 것 같다가 외국인까지 소폭 같이 사는 모습, 수급이 약간 바뀌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 초반을 출발할 때 당시에 제가 월화수 정도는 쉬고 있다라고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백이 그다음에 이제 오전장에서 막 출발 시초가 되었을 때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왜곡된 현상들이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가두리 박스권으로 완벽하게 짐 빼는 작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출발과 함께 장세가 지속된 쪽에 있어서 매도 압박 부분이 살짝 나왔지만 매수로 전환하는 공격성을 붙여주었고요. 외국인들 철저하게 관망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신규 포지션 없습니다. 기관계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압박 부분에 이제 기존의 포지션 쪽에 청산 쪽에 일부 있고 신규적으로 매도 압박 카드가 좀 있겠고요. 하지만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요 바닥권에서 들어올 때 투신권 쪽에서 선물 매수 강도가 강화되면서 현재 거의 1조 규모까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큰 특징으로 수급의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의 모습을 놓고 보면 수급 주체가 부채 속에서 변동성의 확대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변동성도 좀 약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옵션 시장 쪽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싸움 쪽에서 개인들이 한쪽 방향으로 지금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보시면 35억대의 풋옵션, 콜옵션의 42억대의 콜옵션의 매수이익 정도.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콜풋 옵션에서 양쪽 다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프리미엄 빼기 작업에 짐 빼는 지수의 재미없는 장세, 옆으로 개걸음 장세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증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 쪽에서 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이 많이 바스켓장으로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비차익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려면
강의 매수로 강도에서 들어오려면 바로 베이시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또다시 컨텐커 상황으로 좀 강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반등 자체를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겠고요. 또한 이제 차익 쪽에서 살짝 들어올리는 포지션을 좀 잡아놨지만 전체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권 매도 전환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베이시스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눌려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삼박자 속에서 관망세가 철저히 나왔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의 강도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이 되고 이 부분이 확대가 강도가 강화되는 것, 즉 금액과 수량 자체가 증가되는 부분이라면 눌림 매수로 과감하게 잡자. 현재 기준에서는 가두리가 되게 작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차트상으로 보면요. 전체적인 가두리 자체를 보면 바로 241.05 부분에서부터 가두리 자체가 요 60 사이 정도 요렇게 가두리입니다. 현재 10분봉이니까 느낌이 잘 없을 수 있는데요. 3분봉으로 좀 전환을 해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상승 쪽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금융투자 쪽이 눌러버렸고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갈 것으로 베팅을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쪽에서 일단 역시나 아니구나 생각하면 지금 가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주 짧은 안타도 안 되고 번트 자체도 잘못하면 예측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관망세로 일관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포지션을 가장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누른 매수인데요. 자, 10분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로 240.10 자리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 제대로 슈팅 나가는 걸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현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억지성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의 마지막 레인지 마디 기술적 반등 모멘텀 누구나 삼척동자 초등학교 3학년 주식을 한 1년 2년 만에서도 알 수 있는 종합지수상으로 21 이평선이라든가 61 이평선의 헤딩선들 그 부분들을 다 터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열어두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부분이 심리가 모두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물지수상에서는 강력한 지지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오전 역시 마찬가지다. 어제처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아랫꼬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이탈 나올 경우에 그때부터는 매도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일자리 이제 변곡점으로 조금 더 위쪽에 30분봉을 가지고 넘어가 보면요. 위쪽의 고점은 아직까지 제가 누구나 삼척동자가 알고 있는 종합지수의 상단 선물지수에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243.50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중간 밴드 241.20으로 설정을 하고 하단 밴드 240.05로 설정을 하니까요. 요 가두리 안의 최저점 부분에서만 강력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일단은 조금 더 가려고 한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종가상 부분에서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 반드시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또 매도로 잡지 마시고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매도 포지션은 다음날 이탈 나올 경우에 다음날 수급 체크하면서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모습에서는 눌린 매수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전 지지해야 되는 구간은 역시 240.10 자리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만 소폭 플러스고요. 기아차, 모비스 모두 마이너스. 하지만 낙폭은 약보합 쪽으로 많이, 특별히 기아차는 줄여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보합권에 등락인데요.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저희가 특징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업특징주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3위각기와 옴니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보이네요. 3위각기는요, 미국의 이제 스타인웨이 매각, 지분 매각 기대감이 오늘 또 나왔었는데 지금 잘러라는 브랜드로 또 중국 시장도 잘 공략할 수 있다고 해서 한중 FTA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옴니텔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하고 D&B 앱 제휴 때문에 상한가 가기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또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은요,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인데 인공눈물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 오늘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21선 오늘 한번 뚫어줬고요. 이번엔 다운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성 LST는 이틀째 하한가죠. 사채원리금 미지급이라는 안 좋은 소식 때문인데 결국 이제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웅진에너지는 오늘 처음으로 하한가 들어갔는데 채권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안 좋은 뉴스 역시 보도됐습니다. 롯데실성은요, 사실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차곡차곡 오르긴 했었었는데 황제주가 오늘만큼은 내립니다. 네, 먼저 업특징주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위 각기 오늘까지 이틀째 상가나 그랬는데 상한가는 살짝 풀려있네요. 네, 일단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한가는 풀려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큰 이슈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에 따른 수혜, 그리고 최근에 또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미국 업체 어떤 매각,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분 매각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피아노 제조업체인 스타인웨이의 지분을 3위 각기가 매각을 한다. 이 스타인웨이의 지분을 한 26%가량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3위 각기인데 일단 이 미국의 사모펀드로부터 스타인웨이의 지분 공개 매수를 좀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지분의 26%가량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이 추정치가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매각 대금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로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위 각기의 어떤 전체적인 외형을 봤을 때 이 1,300억, 뭐 1,500억이라는 규모는 가히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 좀 넘는 회사가 지분을 매각해서 1,300억, 1,500억을 번다. 뭐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지는 좀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좀 따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 갔고 오늘도 또 상한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역시나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지분 매각에 대한 확실한 스토리가 확실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옴니텔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옴니텔이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데 역시나 이 중국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대한 이 진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뭐 이 KT와 손잡고 중국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나가고 또 삼성전자와 DNB 쪽에 앱 공급을 하겠다는 전월에 또 말쯤에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는 재료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역시나 국내 탑티어인 KT와 함께 중국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시작한다.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어떤 뉴스가 좀 나와준 것 같고 일단 중국 시장을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어떤 재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상한가 나왔는데 내일 좀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상한가 이후에 또 갭상승 후에 좀 물량이 나온다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들어준다면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 고점이 3,040원인데 이 직전 고점인 3,04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이 바로 이 삼천당 제약입니다. 요새 참 유행하는 말로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 모든 회사들이 연결 실적으로 좀 이 회계장부를 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되는 회사들의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고 사실 이 인공 눈물이나 안구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중국 쪽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안구 질환에 대한 이 니즈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수준 그렇게 이 제약 업종치고는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고요. 그래서 차트와 밸류 모두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바로 이 삼천당 제약 아닌가.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매수
매수 기회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1선 막 터치하고 있는데 3천당 제약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뭐 전고점인 5,580원 이상도 가야 되는 종목이지만 일단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요. 1차적으로는 5,000원 정도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5,000원이 강하게 뚫리면 5,58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천단 제약 1차 목표가 5,000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우성 LST, 웅진 에너지 모두 한가 종목이 되겠는데요. 한가 들어간 이들 종목 비롯해 다운 종목 분석은요. 오늘 동부증권 방배주점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한가였죠. 우성 LST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성 LST, 웅진에너지 거의 같은 이유로 지금 한가 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성 LST 같은 경우에 지금 595억 원, 금액 사채 원리금이 미지급됐다는 소식에 이틀째 한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 채권은행이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 징후 통보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발행돼 있던 이제 사채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595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이 미지급된 게 발생된 건데요. 우선 회사는 사채권자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595억 원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174%에 해당하는 규모 굉장히 좀 큰 규모인데다가 그리고 우성 LST 같은 경우에 지금 400억 원 규모의 BW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질이 생기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BW가 자금 조달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미지급된 사채 원리금 갚기에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이에 따라서 우성 LST 주가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자금 조달도 불안하고 경영 정상화도 지금 지연되면서 주가 지속적인 추가 하락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통해서 단가 낮추기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인데요. 역시 1,659억 원 규모의 상장채권 기한이 상실로 이제 대출 원리금 갚지 못했다라고 전날 공시하면서 역시 하한가 직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가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익인데 이거를 상실하게 되면은 채무자한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아니면 연체 이율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그렇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웅진에너지도 주가가 지금 52주 최저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 미지급금 1,659억 원은 웅진에너지 회사 자기자본 대비해서 115% 가까이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역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롯데칠성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천억 원, 522억 원.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4%에서 6% 가까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수 경기 둔화로 그동안에 소주나 위스키 이런 주류 판매가 저조했고 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주요 수출 지역이었던 일본에서도 좀 매출이 2% 내외로 그쳐가지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도 보시더라도 최근 계속 경기 둔화에 따라 가지고 매출 추정치는 좀 하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 1분기에 지금 맥주 공장이 오픈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추정을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칠성이 다른 음식료 업체 대비가 굉장히 양호한 실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은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향된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쯤이 저가로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이 예상 대비는 낮지만 그래도 타 업체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인 부분 보셔서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오히려 좀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워낙 이제 100만 원대 종목이기도 하고 거래가 별로 없긴 하지만 분할 매수 쪽으로 오늘은 다운주지만 좋은 매수 쪽 전략을 롯데칠성에 관해서 세워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김혜란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케이는 잘 가다가 일단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해 있고요. 우리 양시장은 약보합에서 강보합, 역시 보합권 정도의 진행인데요. 중국장이 조금 전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개장 상황 전해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 기준 0.5% 정도 하락 출발해서 1996선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전일 그냥 숨고르기 와중에도 0.5% 정도 오르며 2000선을 회복했었는데 어제 소폭이지만 올라서 2000 회복한 거 오늘 아침에 다 일단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중국장 얘기는 잠시 후에 듣는 시간 마련했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오늘 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신 것 종합해봤습니다. 보여드리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 뱅가드 청산 완료됐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지리라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고 엔저에 관한 우려가 시장에 다시금 드리워져 있지만 매수 기회로 본다. 좋은 점만 긍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두호 대표님은요, 지금 지수가 양시장 모두 외바닥 상태인데 쌍바닥 형성 후에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셨었고요. 그 전까지는 단기 매매 국한하자라시면서 오늘도 게임빌과 다음 이렇게 두 종목 트레이딩하라고 종목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거래소 관련해서만 조언을 이렇게 주셨어요. 변동성은 조금 완화된 듯한데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된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비단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의 추가 상승 여부를 좀 잘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님은요. 미국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장인데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 자제하자라고 하셨고 역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나오기 전 미국의 고용 발표 전 현금으로만 대기하자라는 의견 여전히 고수하셨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 의견을 낼지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이성웅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그 3번 의견, 거래소가 변동성이 완화되고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된다는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확실히 좀 7월달 들어서는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그런 장의 모습은 G2 리스크 완화 이후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전차가 또 바짝 하는 것 같더니만 어제 SK 하이닉스와 자동차의 부진 이후로 분위기도 또 다시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될 변수들도 많이 있는 것도 같네요. 네, 우선 3번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우선 양적 완화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주시장이 좀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전에 양적 완화 발언이 나오기 전에 그 전 시장이 더 변동성이 심하고 흔들렸다는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 양적 완화가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이벤트가 끝나는 것 자체는 변동성이 완화가 됐고 그 전에 변동성이 심했던 게 하방으로 심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6월 달에 굉장히 힘들게 한 장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좀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또 순환매가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종목들이 추세를 갈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섣부르겠지만 이제 종목별로 그 전처럼 6월 지나고 그 전에 5월, 4월처럼 상승 추세했을 때 종목별로 부각되는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2 통화정책회의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 순환매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도 심해질 거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냐, 산업을 어떤 업종을 선택하냐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시간이 이번 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관련주 제약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은 IT 정도에서는 그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이후에 좀 더 다른 수혜업 업체들을 분명히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IT 업종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 업종은 업종 자체보다도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화일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 장이 시작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실적이나 다른 모멘텀에 있어도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나 완제 그냥 의약품이 파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매출 증가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분기가 1분기보다는 더 좋아지는 또 이번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더 좋아지면서 분기별로 영업이익과 실질 굉장히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원료 의약품이나 식품 원료의 매출의 비중이 좀 비슷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원료나 항생제처럼 가치가 더 많이 나오는 가격이 높고 마진이 높은 그런 상품 쪽으로 2분기부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업종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형성된 것에 비해서 화일약품은 2012년은 15.7배, 올해 같은 12.2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수준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일약품은 좀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9,900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10,000원 정도에서도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 화일약품 오늘 또 관심주로 얘기 들어볼 수 있었네요. 이성웅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좀 코스피가 약간 조금 밀리네요. 0.1% 정도 현재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530포인트에 일단 안착은 시켜놨습니다. 5차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서도 그래도 조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확실히 조금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외인들 코스닥에서 한 100억 이상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한 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는요, 외인이 한 500억 가까이, 기관 한 150억 정도의 매도세가 동시 같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조금은 그래도 위안을 좀 삼을만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자,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 쪽이 굉장히 좀 양호하고요. 유럽 쪽 지표, 어제 좀 실업률 같은 것도 좋지는 않게 나왔고, 영국 쪽에서도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5월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확실히 조금 주목을 끌고 있는 것도 같네요. 또 5일 날은 또 뭐가 있죠? 삼성전자도 실적 예상치 발표가 또 있습니다. 자, 5일날에 굉장히 좋은 이슈,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꾸준하게 그래도 지수 상승보다는 지금 당분간 지수가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낙폭과대 실적주 매수 전략이 가장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천천히 드러나주면서 실적 발표가 있을 거니까요. 좀 관심 있게 기관들과 외인들이 또 매수하는 종목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종목을요, 4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윈스테크넷과 현대차, 그리고 메일유업, CJ E&M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손절가 아직 안 갔고요. 현대차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대신에 아직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좀 약간 어제 엔저 영향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현대차랑 그리고 CJ E&M 좀 살펴봐 드리고요. 누적 승수 78전 51승이라는 거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좀 살펴볼게요. 자, 현대차 지금 0.4% 정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좀 빠지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고요. 21만 6,500원, 7,000원 현재 가격 보여주고 있네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 100엔대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더 상승해 줄 것이냐. 근데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조금 환율에 대한 부분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원달러를 살펴보자면요, 지금 현재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 바닥권 벌써 3번째 바닥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시도가 지금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조만간에 1100한
40원대까지 일단 안착을 좀 시켜놓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N달러 살펴보자면 N달러 뭐 100엔대이긴 합니다. 좀 이제 그 바로 위에 102엔대 부분에 어느 정도 매물대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만큼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현재가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CJ ENM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J ENM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자, 36,300원에 저희 매수했고요. 현재 36,600원 1% 조금 안 되게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충분하게 매수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패턴 자체가요. 좀 단계적인 W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3%는 일단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한 38,000원 정도까지도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좀 좋은 현재 구간도 가격대고 좀 더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가는 짧게 3% 먹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역시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 다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NHN을 좀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NHN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이 27만원 깨진 이후부터 해서 6월 말부터 해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크게 조금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골드크로스 다 뛰어 넘어갔고요. 그 전 고점 자체가 32만원 라인인데 어느덧 30만원 정도까지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8일째인가요? 계속 지속적인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고요. 좀 더 이 종목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30만원 위로 한 31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요. NHN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꾸준하게 기관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투신권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의 매도 물량 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이 좀 더 많은 물량을 개인 물량까지 뺏어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 계속 매집했고요. 기관의 지금 목표로 잡는 구간은 아무래도 31만원부터 한 32만원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HN은요. 한 3% 보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번 가지고 나왔었죠. 자, 삼성중공업 박스권 돌파 시도를 지금 해줍니다. 박스권 돌파 시도형인데 바로 그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가 한 36,000원 라인이에요. 이 박스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34,000원 저점 라인, 그리고 또 하나 이 라인 저점 라인을 이어본다면은 또 한번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반등,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 전 고점 정도까지는 항상 갔었고요. 충분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3% 이상, 그럼 37,000원도 갈 수 있겠지만서도 단기적으로 3%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해도 되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들이 최근에 약간 매도세지만서도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흡수해주면서 물량 좀 모아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이어져 오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나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냐면요. 자, 오늘은요, 저는 NHN을 말씀드릴게요. 자, NHN입니다. NHN 29만 8천원이고요. 매수가는요, 29만 8천원 부근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잠깐 살펴보자면 29만 8천원 살 수 있네요. 자, 29만 8천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충분하게 한 목표가는 3% 잡고 좀 대응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32만원 정도 갈 수 있겠지만서도 단기적으로 3%만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NHN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김소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30에 좀 안착했으면 했던 코스닥도 상승폭이 빠르게 줄고 있고요. 한 1, 2포인트 정도만 더 빠지면 곧바로 하락전환입니다. 이미 코스피는 하락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1850을 또 살짝 깨고 40선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장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이죠, 사실상. 중국의 6월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된 것 같던데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상위 종합주가지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0.5%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6월 비제조업 PMI 지수는 53.9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HSBC에서는 중국의 2013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경제 단기 부양 효과가 낮은 만큼 올해와 내년의 GDP 전망치는 7.4%로 낮춘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와 반면 메릴린치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6월 유동성 경색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중국 물류 구매 연합회와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조사센터가 발표한 2013년 6월 중국 제조 PMI 지수는 50.1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좀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3분기에 GDP가 7.5% 이하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하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가운데 증시가 하락 기조를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중국은 원래 제조업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오늘 서비스업 쪽도 안 좋게 나왔는데 역시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되네요. 2000선 곧바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블 CNC였었죠. 네, 미시아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최근에 체코에 1호점을 내는 등 유럽 쪽에 대한 진출 소식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는요, 무엇보다 실적이요,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사실 1분기에는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감소가 됐었는데 2분기에도 역시 흑자 전환은 못하겠지만 하락세가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2분기에서는요, 수익성 훼손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도 많이 빠졌고요. 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중반에서부터 지금 조금은 들어올리는 그런 차트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21선 이미 올라탄 상황 속에서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해보니 시초가 공략 가격은 42,500원이셨을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 6% 오르면서 시가 대비 5% 넘는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약간 상승폭에 줄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46,000원 이상을 목표가를 보셨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4만 원, 21선 정도 깨지면 곧바로 손절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마켓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